보자. 일단 오늘 배울 부분 유리함수거든. 근데 이 유리함수에서 일단 계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계산하는 거를 먼저 봐. 유리식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부분. 자, 그럼 이 유리식 계산을 한다라는 건데 유리식이 뭔지는 좀 알아보고 하자. 자, 그럼 일단은 숫자로 먼저 단순화시켜서 보고 그 다음에 식으로 확장하고 식에서 다시 함수로 확장을 할게. 그럼 너네 그 숫자에서는 유리 뭐라고 하는 게 있니? 또 무리수 뭐 이런 게 있지. 한 번에 다 정리를 할게. 뒤에 이제 무리함수도 할 거니까. 그럼 이 유리수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 은지야? 유리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 응? 어허. 나경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내가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넣으셔야 돼요. 계속 안 넣고 반복되면 안 돼요. 자, 그럼 숫자에서 당연히 조금 더 늘렸어. 거기 문자가 들어가 있대. 그럼 뭐가 되는 건데? 유리식? 식이 되는 거야. 식 해서 유리식이 될 거고, 또 무리수에 대응되는 거는 무슨 식? 유리식. 무리식이 될 거고, 유리식에 즉 정수에 대응되는 게 뭘까? x가 정수라는 거는 분모에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모에 숫자가 있는 거야. 기하 분수로 바꿨을 때. 그럼 당연히 그 미지수 x가 분모에는 없고 분자에만 있을 때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하면 분모에 있을 때는 당연히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미지수를 x로 특정 짓고 거기에 y는이라고 우리가 붙여서 어떤 박스 안에 즉 인풋과 아웃풋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면 y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유리식이 아니라 유리함수가 되겠죠. 유리함수. 그리고 이 무리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유리함수에는 크게 몇 개로 분류가 되고 다함함수, 그다음 무슨 함수? 분수함수가 되지. 다함함수에 너네가 배웠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딱 두 개가 있어. 뭔데? 1차, 2차야. 직선, 포물선. 그리고 이제 몇 차까지 배울까? 고등학교? 3차, 4차. 언제 배울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함수를 배우는 거죠? 유리함수. 정확히 말할게요. 분수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수함수를 배우는 건데 그 분수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 함수가 유리함수니까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라고. 아시겠지? 자, 그럼 이런 거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y는 x분의 1, y는 뭐 x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분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구분 지을 수는 있겠지. 여기까지는 이제 된 거죠? 네. 그 다음 그래서 얘를 a라고 할게. 두 번째, 야, 그러면 숫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사칙 연산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냥 어차피 식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은 유리식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그 x도 마치 뭐처럼 생각하는데 숫자처럼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유리식의 계산에서도 무엇과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우리가 숫자 주어졌을 때 분수 두 개가 주어졌다? 더할 때 뭐해? 통분만 하면 돼. 아시겠어요? 식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뺄셈도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왜냐면 뺄셈은 덧셈의 역연산이니까 거꾸로 가는 연산이니까 어차피 통분하면 돼.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덧셈과 뺄셈은 똑같은 접근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할 거다? 통분하는 구조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곱셈이랑 뭐가 남았니? 역연산, 즉 나눗셈이 남았잖아. 자, 그럼 너네 생각해봐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하면 분모끼리 뭐하고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뭐 하는 거야?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분모는 뭐끼리? 분모끼리. 분자는 무슨 거끼리? 분자끼리 해서 무슨 분?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분의 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2 x다. 이렇게 치면 분모끼리 뭐 한다고? 곱하고 분자끼리 뭐 한다? 곱한다. 왜? 얘가 유리식이니까. 정확히 말해서 얘는 무슨 식? 분수식? 얘도 분수식. 알겠냐? 네. 자, 그러면 약분 최종을 해서 답은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부분이라는 걸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약간 특수한 케이스다. 특수한 케이스의 어떤 계산들을 볼 거다. 그거 꼭 정리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한번 해볼게. 번분수가 뭐냐? 혹시 아는 사람? 맞아. 분수로 나누었을 때 번분수라고 해. 그럼 너네 요런 꼬라지거든. 잘 봐봐. b분의 a를 뭐로 나누었다는 소리야? d분의 c로 나누었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 계산할 줄 몰라? 근데 너네 나눗셈은 어차피 곱셈으로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럼 봐. b분의 a를 곱셈으로 바뀌었어. 뒤에 거 나눗셈을. 그럼 뒤에 거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역수가 돼야 돼. 맞지? 그럼 곱셈이니까 분모끼리 뭐하고? 그럼 BC분의 분자끼리 곱한 AD가 된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분수로 나누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 안에 있는 거 곱한 게 무슨 모? 분모. 이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 뭐? 분자. 이 처리를 할 거다라는 계산 방법만 알면 돼. 일단 필기하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분분수. 이 부분분수는 고등학교 2학년에 1학기 때 수열 파트 배울 때 또 나오거든. 그리고 뭐 미적분 가면 급수에서도 또 써야 되거든. 꼭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분수를 우리는 이렇게 좀 약속을 하자. 통분이라는 거 우리 해봤지. 그래서 그 통분의 역과정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 통분의 역과정. 너네 a분의 1이 있고 b분의 1이 있다라고 칠게. 그럼 당연히 분수식이 빼져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우리가 통분한다라는 거는 분수 하나로 합치는 거거든. 그때 아이디어가 첫 번째는 분모의 최소 공배의 수로 만드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돼?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분모 분자의 이 유리식의 값이 안 바뀌려면 분모 분자의 똑같은 거를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뭐가 되고? B.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형태를 조금만 바꾼다. 이렇게 가는 게 뭐였다고? 통분. 이제 거꾸로 가는 게 뭐라고? 부분분수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 말이야. 네. 그럼 봐라. a 곱하기 b분의 1 얘만 남기고 얘는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할게. 특수하게. 그럼 b 마이너스 a분의 뭐예요?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부분분수는 이 분수가 하나가 있는 걸 분수 몇 개로 분리하는 거다? 두 개로 분리하는 거다. 근데 이 분모의 인수가 몇 개가 곱해져 있다?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몇 개? 두 개로 분리하는 거라고. 두 개로 곱해져 있는 인수를. 알겠어? 자,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숫자로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인 경우에서는 b에서 숫자에서 숫자를 빼는 거고, 식이면 식에서 식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봐. 그리고 외울 때는 이 왼쪽 게 그대로 먼저 적히고 뒤에 있는 게 뒤에 적히는 거거든. 그럼 너네 생각해봐. 수라고 쳐. 얘가 양수면 편해, 음수면 편해? 양수. 그럼 당연히 b가 더 뭐해? 크게 잡아주는 게 더 맞아. 그래서 식이든 수든 b가 더 크도록 바꿔줘야 돼. 순서가 바뀌어 있어도 바꾸면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3 곱하기 2였으면 어때? 2 곱하기 3으로 바꾸고 부분분수가 더 편하다는 소리다. 알겠죠? 네. 그럼 3에서 2 뺐어. 뭐야? 1. 그럼 1분의 1이니까 적을 필요 있니 없니? 그러고 뭐가 돼? 앞에 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얘랑 얘랑 뭐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형태만 바꾼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4분의 1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몇 분의 몇 되고요? 2분의 1 되고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라는 분수 몇 개로? 두 개로 우리가 바꾸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x가 있고요.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b의 역할을 하는 게 x 플러스 1이 크겠죠? 그리고 a의 역할을 하는 게 작은 x가 되겠지. 그럼 빼면 얼마? 1이 앞적을 필요 없고 앞에 있는 거 x분의 1, 뒤에 있는 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하나만 더 할게. x 빼기 1, x 플러스 1 이렇게 됐다. 어떻게 우리가 두 개로 분리를 할까? 불러볼까? 몇 분의?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규칙성 이용해가지고 소거되도록 우리가 문제를 낼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필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비례식 이렇게 적혀 있거든. 이거는 그냥 넘길게. 어차피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안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유리식 개선 부분이야. 됐죠? 네. 오케이. 그다음 이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함수. 아까 유리함수라는 거는 정확히 무슨 함수 배우는 거라 그랬지? 분수함수라고 그랬지? 네. 분수함수. 분수함수에는 분모에 뭐가 꼭 있어야 돼? 미지수 x가 있어야 돼. 몇 차일 수도 있겠냐? 분모에 x가 2차도 있고 또 근데 우리가 하는 분수함수 즉 유리함수는 몇 차만? 1차만 해. 그걸 꼭 기억해.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너네 1학기 때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 배웠니? 도형의 이동 배웠지? 그 도형의 이동이 뭐냐면 어떤 기본적인 내가 정의되는 어떤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함수가 뭘 시키는 건데? 평행 이동도 할 수 있고 대칭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 논리에 의거하면 이 함수를 우리가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배우는 기조? 하나도 뭔가 작업이 되지 않은 기본형, 즉 순수한 형태를 먼저 배우고 거기에서 평행 이동이 됐을 때 우리가 주로 다루는 뭐다라고 그래? 표준형이라고 그러고 그 표준형 뭔가 가공된 부분을 뭐가 된 거? 전부 다 나열해버린 게 일반형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당연히 이 일반형은 아무런 정보를 내포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뭐로? 표준형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가장 먼저 뭘 배우고? 기본형. 그 다음에 그 기본형을 통해가지고 그 표준형을 뭐 한다? 유추해보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고 또. 알겠니? 야 그럼 그 속에 뭐가 또 중요하다? 평행 이동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며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다. 알겠지? 그럼 볼게. 이 일반형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표준형으로 바꾸기만 하는 연습을 우리가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변형할 거예요 라고 할 거라고. 너네가 흔히 했던 게 뭐야? 2차 함수에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 구하는 거 기억하지? 그래서 그 변형을 우리가 봐야지. 연습을 하는 건데 이 유리함수는 약간 특이하게 일반형 자체 해석을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미리 이야기를 할게. 두 가지.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소리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x분의 1 얘를 먼저 볼 거고 그래프라는 거 우리가 배웠다. 정의역에 대한 그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을 하나씩 다 세려 찍는 거거든. 그러면 저기에서 x분의 1이라는 이 함수를 우리가 찍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흔히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면 뭐가 돼야 돼? 모든 실수지. 근데 이거 무슨 식이야? 분수식이지. 분수에서는 뭘 조심해야 돼? 0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0인 숫자가 없잖아. 그럼 정의역이 뭘까? 1. 일단 0은 안 되니까 0 빼고 다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좀 뭐라 그래? 0 뺀 모든 실수. 야 그럼 한번 찍어보자. 1 제일 간단하니까 1 찍자. 얼만데? 1. 그래. 우리가 그래프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니까 그려보는 거라고. 2 집어넣었어. 얼만데? 2분의 1. 여기는? 3 말고 4 집어넣었어. 4분의 1. 절반 되는 거지? 네. 그럼 8 집어넣으면 또 작아지는 거지. 또 절반. 네. 16 집어넣으면 4는 또 더 절반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2의 거듭 제곱 형태를 다 넣었을 때 저 끝에 거 넣으면은 당연히 그 값이 얼마일까? 엄청 작겠지. 근데 작긴 작대 0은 아닐 거 아니야. 왜 0이 아니야? 분자가 0이 아니니까. 거꾸로 번분수 계산하는 거 배웠지? 그럼 2분의 1이라고 하고 그 x가 분모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2분의 1분의 1은 뭐다? 2. 분모는 1 곱하기 1, 1이지? 그럼 분자는 바깥 2지. 해서 뭐다? 2배가 돼. 거꾸로 2분의 1에 또 2분의 1배 된 4분의 1 더 작은 숫자를 넣었다라고 쳐? 그럼 y는 더 뭐해? 커지는 8. 이거 2배가 되는 거라고. 그럼 그래프를 쭉 연속적으로 그 점들을 다 내다 보면 이런 곡선이 될 거라고. 이해되겠어? 자, 그리고 읍을 넣었다라고 쳐? 마이너스. 그럼 얘 그래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어때요? 얘 모양이든 오른쪽의 모양이든 어떨까? 대칭이 되겠지. 모양이 같다는 소리야. 자, 그럼 첫 번째는 자, 얘가 점점 x가 커질수록 y 값이 점점 작아지는데 이 x축이랑 만날까 안 만날까? 맞나요? 안 만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곡선이 직선이랑 안 만날 때 가까워질 때 무슨 어떤 용어라고 그래? 정근선. 점근선. 자, 얘도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지 만나지는 않는 거거든. 그럼 점근선이 뭐랑 뭐다? x축이랑 y축 얘 두 가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자, x분의 1 말고 x분의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할게. 근데 너네 굳이 일일이 찍어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x분의 1 내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니까. 당연히 얘랑 그냥 비교해. 얘 그릴 줄 아니까. 양면에 뭐 해볼까? 마이너스를 곱해볼게. 얘랑 얘랑 비교를 하니까 x분의 1은 동일하고 y가 마이너스 y라는 차이가 있어. 그럼 얘랑 어떤 관계 있을까 이제? x축 대칭이야. 그럼 얘 그래프가 여기 밑으로 오고 여기 얘 그림이 3, 4분면에 있는 게 2, 4분면으로 오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말고 y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분모로 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축 대칭이 됐다? y축 대칭. 즉 걔는 1, 4분면이 2, 4분면으로 가고 3, 4분면이 4, 4분면 얘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형에 대한 정리다. x분의 얼마다? a다. 그러니까 분모는 무조건 몇 차? 1차. 분자는 a지? 네. 근데 그 a는 뭐여야 돼? 0은 아니어야 돼. 그래야지 분수함수니까. 0이면 무슨 함수가 되니? 상수함수겠지. y는 0이니까 무슨 축이 되고? X축. x축. 그래서 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정보를 정리를 조금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함수든지 이 정의역, 치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요. 자, 해서 x, y. 자, 정의역 뭐라고 할 수 있을까? 0을 뺀 모든 실수. 치역은 그 함수 값들을 다 모으는 거걸라?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y도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a가 0은 아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일 때와 음일 때. 양일 때는 어디에 그려지게 되냐? 1, 4분면, 3, 4분면. 자, 우리가 그려지니까 직선이었어, 곡선이었어?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 점에 대한 대칭인 곡선이다라고 정리를 할 거야. 대칭.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이 조음일 때는 2, 4분면, 4, 4분면을 지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뭘 또 짚어줘야 되냐? 점근선 한번 해보자. 점근선은 무슨 축? x축, y축. 근데 우리 무슨 이동할 거니까? 평행이동. 그러니까 x축을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 x축이라는 거는 y 좌표가 싹 다 뭐인 거? y가 0인 거.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주면은 더 편리하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할 거다. 네 번째. 뭘 할 거냐면
이 a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가 클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네. 그럼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x분의 1이라고 치고 1사분면만 그릴게. 뭐 여기도 그릴게. 어차피 대칭이니까. 네. 무슨 점 대칭? 그렇죠. 원점 대칭은 똑같은 말이 몇 도 회전? 180도 회전. 똑같은 말이 x축, y축 대칭 싹 다 한 거. 네. x축, y축. 180도 그냥 이 점으로 돌린 거. 알겠지? 그럼 봐라. 얘가 x분의 1이야. 1일 때 얼마야? 오케이. 그럼 나는 얘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대. 그럼 뭐 해봐야 돼? 2. 또 뭐 해봐야 돼? 이렇게 할게. 얘 2라고 하고 얘 3이라고 하고 얘 1이라고 할게. 그럼 얘일 때는 2지. 네. 그럼 얘일 때 1 넣으면 뭐가 돼? 3. 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얘 1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냐? 1.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대칭인 모양이니까 3, 4분면에 똑같이 그리면 되고. 그럼 너네가 봤을 때 이 절대값 클수록 음수에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는 소리다. 어차피 대칭만 했을 뿐. 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클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 원점에서 멀어진다. 근데 앞으로 이럴 거다. 대칭점이라고 할게. 제 대칭점이잖아. 대칭점에서 뭐합니까? 멀어집니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이 기준으로 너네가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이해되겠어? 네. 자, 그리고 이 점근선에 하나 좀 추가를 시킬게. 대칭점이 몇 콤마 몇이다? 0 콤마 0. 0인 원점이다. 이렇게 적어줄게. 빨간색으로 적었다. 자, 그 다음 대칭인 직선이 있어. 대칭인 직선. 두 개의 직선이 있어. 자, 그래 보면 여기 하나 더 그려줄게. 여기에 이렇게 그을게. 이 부분이 이 직선에 대해서 접으면 여기로 오고 이 부분이 어디로 간다? 여기로 오는 거지. 그래서 접힌다라는 거다. 또 두 번째 직선은 이렇게 될 때, 즉 얘 두 개가 뭐 한다? 접힌다는 소리다. 그때 특징이 뭐냐면 얘네 수직이어야 된다. 자, 그때 이 대칭인 두 직선이 만족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기울기는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연락이 많아. 응? 연락이 많은데 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어디를 지나야 돼? 대칭점 지나야 돼. 자, 왜 자꾸 대칭점이라 그러냐면 평행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대칭점은 바뀌게 돼. 그래서 원점이라고 하지 말고 대칭점이라고 해야 돼. 이해되겠어? 네. 일단 여기까지 필기.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표준형을 한번 생각 그냥 추론만 해보자. 우리가 x축으로 보통 얼마만큼을 이동을 하냐면 x축으로 m, y축으로 얼마 n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표준형에 대해서는 함수식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 얘들아? x 자리에 x 빼기 뭐가 들어가고 m이 들어가고 y 좌표에 이 y에 뭐가 들어가? y-n이 들어가니까 얘 n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꼴이 표준형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라. 이 기본형을 통해 가지고 얘를 유추해내야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지금 우리 무슨 함수 배우고 있냐?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점근선으로 다 끝낼 수 있어.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할게. 가까워지는 선이잖아. 그럼 봐봐. 아까 대칭점 빨간색으로 적었지. 근데 대칭점은 얘거든. 점근선은 x축, y축이니까 대칭점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용어를 이야기해줘야지.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점근선이 중요한 거. 그리고 정의역, 치역 중요하다 했지. 그럼 점근선이 어차피 x는 0, y는 0이었지. 그럼 당연히 x는 0을 뭐해? 뺀 모든 실수 안 되니까 가까워지기만 할 거야. 치역은 y는 0을 뺀 모든 실수, 즉 점근선으로 얘 처리도 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양일 때 음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 절대값이었을 때 크냐 작냐는 우리가 이해해서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고 클수록 뭐하다? 멀어지는 거고 알겠어? 맨 마지막에 이거 여기에 관련된 내용 의미 파악하는 거 다시 연습시킬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돼. 그럼 당연히 그 정근선 가지고 기울기가 뿔마 1이니까 대칭점 지나면 정근선의 교점으로 그 대칭점 포함되는 거. 오케이. 이 표준형에서 x축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됐다? 그럼 첫 번째 정보 해석할게. 정역 바뀌겠지. 그럼 x는 뭔데? m을 뺀 모든 실수. 그리고 치역은 뭐가 돼? y는 n을 뺀 모든 실수. 그 의미도 조금 생각해볼게. 너네 봐봐.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해서 정근선 x는 m이 생기는 거라고. x는의 숫자의 의미는 분모가 0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이 y는의 정근선이 왜 생기냐면 너네 생각해봐. 이 a가 0이랬어 0이 아니랬어? 그럼 여기 0일 수 있어? 0이어야지 n이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y는의 정근선은 얘 때문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봐. 그냥 기계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얘 0 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x는의 정근선의 숫자가 2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y 정근선 y는 왜 안 돼?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5가 안 되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야지. 이해되겠냐? 자 그럼 볼게요. 얘는 됐다? 그럼 당연히 2, 4분면 뭐 4, 4분면에 그려지는지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는지는 어차피 위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1, 3, 2, 4는 이 표준형에서는 무슨 선? 점근선으로 나뉘는 영역에서 말하는 거다. X축, Y축이 아니고 알겠지?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점근선은 당연히 뭐가 되고 X는 M, Y는 N이 되겠지? 그럼 대칭점은 뭐가 되고 N, N이 되고 대칭인 두 개 직선이 있을 건데 기울기는 얼마야 돼? 뿔마 1이고 M, N을 지나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 끝이야. 됐죠? 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일반형에서는 보통 그냥 변형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변형을 먼저 해볼게. 일반형.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야. 뭐 ax 플러스 b에 cx 플러스 뭐다? d다. 즉 가분수 형태로 돼 있는 거야. 그럼 가분수를 뭐로 고치는 거야? 대분수로 고치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숫자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뭐 3분의 5가 있다라고 쳐? 그럼 3분의 2 더하기 1 이 구조잖아? 그럼 너네 이거 뭔 의미야 얘는? 5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야. 이 1은 뭐의 의미야? 몫에 관련된 거야. 이거 꼭 기억해줘야 된다. 그럼 너네 이거 생각해봐라. 이 ax 플러스 b다라는 식을 뭘로 나누었을 때? cx 플러스 d다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어디에 적히는 거고? 이 짝에 적히는 거고 여기에 뭐가 적히는 거고? 나머지가 적히는 거지? 네. 이해되겠어? 네. 자 해서 요 바꾸는 연습을 숫자로 해줄게. 예를 들어가지고 x 빼기 2분의 뭐 2x 플러스 4다라고 쳐. 알았어? 네. 그럼 여기 분모는 일단 뭐일 수밖에 없고 x 빼기 2 여기 뭐가 올 수밖에 없고 뭐 여기는 나머지. 자 기억해라. 우리가 직접 나눗셈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x 빼기 2 해서 최고차항 소거해야 돼. 뭐 적혀야 돼? 2. 그래서 2x 빼기 얼마가 돼? 나머지 얼마야? 8. 여기 얼마 적혀야 돼? 여기 8. 여기 얼마 적혀야 돼? 2. 이해돼 여기까지는? 네.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변형하는 거, 만드는 거 연습하는 거야. 그럼 이 몫은 어디에 관련돼 있을지를 생각해봐. 2x 플러스 4를 x 빼기 2로 나누는 거니까 최고차항 소거해야 되는 거잖아. 얘의 뭐다? 1차항 계수의 빚값이다라고 이해하고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나머지다라는 강조를 했었다. 자 그럼 우리가 나머지만 궁금한 거지 몫은 궁금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이 다항식을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구할 수 있는 걸 배웠다. 그게 나머지 정리잖아. 네. 그럼 당연히 이 1차식을 뭘로 만드는가? 0으로 만드는 값을 나누는 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걸라? 그럼 이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지? 2니까 대입하면 얼마지? 8. 이렇게 찾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우리끼리 이렇게 정리를 할게. 알겠죠? 네.
자 그럼 변형하는 것까지 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 더 남고 의미 파악하는 것까지 하면 끝이야.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역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 점근선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점근선은 간단하니까 먼저 할게. 야 점근선이 왜 해서? 야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 x는 2. 그럼 x는 뭐야? 2. y는의 점근선은 얘 분자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숫자 자체가 y는에 해당되는 점근선 숫자잖아. 그럼 즉 몫에 관련된 거라고. 그럼 바로 x 개수의 뭐다? b. 자 그럼 여기에서 볼게. 여기에서 점근선 x는 불러봐. x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c분의 d가 돼야 되고 y 점근선 y는 c분의 a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되겠냐? 네. 그래서 요거 바로 너네가 얻을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이야. 얘도 숫자로 이야기를 할게.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조금 이따 할 거다. 결론. 자, 예를 들어서 y는 2 있어요. x 플러스 2 숫자 다 다르게 할게요. 얘가 있다라고 쳐요. 얘 역함수를 찾고 싶대요. 그러면 y는 x에 대한 대칭해야 되겠죠. y에 뭐 넣으시고요. 그리고 x에 y 넣고요. 그리고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y 플러스 2에 3y 플러스 4니까 얘가 역함수 자체는 맞아. 근데 보통 우리가 y는의 무슨 함수? 양함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걸 곱했다? 그럼 3xy에 4x에 y 플러스 2니까 y 동유한끼리 묶어줘야 되죠?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1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네. 마이너스 4x 되겠죠? 네. 그럼 우리가 y는으로 바꾸면 3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다라는 결론을 얻고 얘를 역함수 표현해주면 되는 거거든. 원함수랑 비교를 할게요. 자, 2, 3은 안 바뀌었어요. 오른쪽 대각. 왼쪽 대각은 위치가 바뀌었고 부호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점근선 구할 수 있는 거 연습했죠? 그 다음에 역함수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역함수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오른쪽 대각은 안 바뀌어. 개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cx 플러스 b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대신에 이 개수 즉 a와 t의 위치가 스위칭되고 부호까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도록 일반형에서 이 두 개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몇 시야? 47분이요. 하나만 더 할게. 그냥 끝내자. 자, 세 번째 의미인데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끝났고 그냥 어떤 이런 정보 같은 거를 나열된 거를 그냥 주구장창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납득되도록 연결고리들을 이으라는 소리가 알겠지? 여기 그냥 이해해버리면 오히려 좀 간단하거든. 자, 아까 기본형 우리가 배웠지? 위에 있는 분자 숫자의 절대값 씌웠을 때 그 절대값 숫자가 클수록 대칭점에서 뭐하니? 멀어진다라고 봤지? 그 의미 조금 한번 볼게. 자, y는 x분의 a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자. a는 식이야 숫자야? 숫자지. 곱했어 양변의 x를. xy가 뭐인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제 대응관계를 만족하는 거의 의미를 보면 어떤 a가 결정이 돼. 예를 들어서 얘가 5야.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점에 x, y의 순서가 특징이 있는 거야. 두 개 곱하면 x, y를 곱하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a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 네. 자 이거 뭐라고? x와 y의 곱이야. 야 너네 생각을 해봐. x랑 y랑 어떤 점이 있다라고 쳐. x, y. 근데 그 x와 y가 곱해진 거 어떤 도형이 생각이 들어? 말이 너무 어려웠나? 이 점을 x, y랑 할게. 네. 근데 그 x랑 y가 곱해져 있어. 근데 그 곱해진 형태가 될 수 있는 도형이 뭐가 있냐고. 다시 이야기할게. 얘를 쭉 내리면 수선 내렸을 때 이 좌표 읽는 게 무슨 좌표 읽는 거야? X 잡고. 이 y 좌표를 읽고 싶을 때 y축으로 수선에 발 내려서 이렇게 아. 읽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제 xy 의미가 뭐야 도형으로? 직사각형 넓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아까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떤 대칭점에 대한 이 대칭 곡선이
여기에 어떤 점을 잡든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싹 다 어떻다? 같다라는 소리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점 찍었다? 당연히 얘가 x, y겠지. 물론 제 x, y뿐만이 아니라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어떤 도형도 성립할까? 양변에 2분의 1. 얘 넓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라는 이 관점 정리를 조금 해야 돼. 생각보다 이 관점이 이용되는 부분이 좀 많아. 그럼 당연히 얘 점이 있을 때도 이렇게 삼각형 생기고 이 삼각형이 뭐 할까? 같다. 넓이가 같다. 이런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지. 요 정도만 생각해내라. 거기 이용되고 적용되는 거는 그때그때 문제에서 해볼게. 10분 쉬고 문제를 좀 풀게요. 고생했습니다.